지난 13년 동안 제가 자전거에 쓴 돈을 계산해 보니까 얼추 독일제 중형 세단 한 대 값 정도는 태웠더라고요. 정말 자전거에 미쳐서 삽질도 해보고 1,000만 원 단위로 수업료도 내보고 나서야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이게 진짜 돈지랄이었구나. 물론 바꿨을 때 진짜 체감이 확 되는 부품도 있어요. 그리고 단 1와트라도 아끼고 기록을 0.1초라도 당기는 게 내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면 당연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투자해야겠죠. 하지만 저처럼 한낱 취미에 불과하고 겨울 되면 춥다고 안 타는 사람에게는 그저 기분만 좋아지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드리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멘탈을 보호해드리기 위해 굳이 돈 써봤자 티 안 나고 지출만 늘어나는 최악의 가성비 아이템 3가지를 털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원히 우리를 유혹하는 녀석들이죠. 바로 빅플리와 티타늄 볼트 같은 자잘한 경량 또는 간지 부품들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바꾼다고 자전거 무게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1g이라도 줄어들면 가벼워지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그 무게 차이, 물 한 모금 덜 마시는 무게랑 똑같아요. 아니지? 종이컵 물 한 잔이 더 무거울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전거 선수들처럼 0.1초를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장 저를 보더라도 적당한 무게와 타고 다니면 제 기분이 좋을 정도의 장비, 그 정도면 충분히 투어도 다니고 카페 라이딩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일한 모델의 자전거 2대 준비해서 한 대에만 티타늄 볼트랑 세라믹 풀리 같은 거 달아줘요. 그리고 나서 손으로 들어보는 거 없이 순수한 라이딩만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하잖아요. 장담하는데 100명 중에 1명 알아차릴까 말까일 거예요. 그냥 비싼 거 달았으니까 어련히 잘 나가겠지 하는 그런 자기 최면? 딱 그 정도인 거죠. 저도 예전에 시마노 울테그라 순정 풀리휠 쓰다가 세라믹 스피드 빅풀리로 바꿨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제 스페셜리시마에 장착되어 있기는 한데요. 바꾸고 나서 딱 2주 정도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뽕에 차서 신나서 라이딩 하죠. 기록도 꽤 잘 나오고요. 물론 이게 진짜 장거리 라이딩을 하면 체인 구동 효율이 좋아져서 제 기록에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안 타고요. 오히려 오른쪽으로 넘어졌을 때 수리비만 더 늘어나는 꼴이 돼버리더라고요. 당연히 빅풀리로 이득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 같은 보통의 라이더에게는 그저 화려한 액세서리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처럼 멸치, 마른 체형이 아니시라면 자전거 무게를 무한정 줄이는 게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닌 게, 일단 자전거가 너무 가벼우면 내리막에서 조향도 엄청 털리고 안정감도 많이 떨어져요. 게다가 가벼운 자전거가 분명히 가속이 빠른 건 맞는데 그만큼 페달링을 멈췄을 때 감속도 더 빨리 되거든요. 솔직히 이런 설명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벼운 게 무조건 유리했다면 모든 월드투어 팀들이 UCI 무게 규정인 6.8kg에 맞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5년 뚜르드 프랑스 데이터 혹시 보셨나요? 선수들의 평균 자전거 무게가 7.5kg이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거는 6.8kg보다 자그마치 700g이나 더 무거운 거죠. 심지어 에어로 성능 때문에 이 평균 무게보다 더 무겁게 세팅한 팀도 수두룩해요. 세계 최정상 선수들도 무게보다 효율을 선택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굳이? 이것만 봐도 단순히 무게만 줄이는 게 정답은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포가차의 자전거는 6.7kg이었다고 하니까 제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자전거 무게를 9kg에서 8kg으로 줄이는 건 해봄직하지만 7kg에서 6kg대로 넘어가는 건, 이건 정말 수백만 원씩 깨지거든요. 진짜 최악의 가성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그 돈으로 그냥 살치살 드시면서 파워 늘리시고 좋은 러닝화 사서 지방 1kg 빼는 전략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전거 100g 줄이는 것보다 100배는 더 빨라질 거고요. 장기적인 건강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훨씬 이득이 많을 거예요. 두 번째, 신상 저지입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빕숏은 인정할게요. 자전거는 짧게 타도 한 30분, 길게 타면 하루 종일 자전거 안장에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엉덩이가 아프면 자전거 난이도가 극악으로 올라가니까 좋은 패드 장착되어 있는 비싼 빕숏 입어도 됩니다. 저도 빕숏에는 돈 안 아끼니까요. 그런데 이 저지는 말이죠. 굳이 30만 원씩 줘가면서 신상을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13년 동안 정말 수많은 자전거 의류 브랜드의 저지들을 입어봤거든요. 이름도 모르는 옛날 저지부터 반팔 저지 한 장에 30만 원씩 하는 그런 프리미엄 저지들까지 싹 다 입어봤는데요. 기능적으로 드라마틱한 차이는 솔직히 없더라고요. 물론 아예 차이가 없는 건 아니죠. 땀 배출이 조금 더 잘 되는 소재를 쓰고 착용감도 훨씬 편안하고, 가끔은 넘어졌을 때 찢어지지 말라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 차이에 따른 성능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 차이에 비례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한강 런웨이 입장료 같은 거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전거 도로 나갈 때 자전거 타러 나간 거지 패션쇼 하러 나간 게 아니거든요. 남들은 내 저지가 신상인지 2월인지 하나도 관심 없는데 우리 지갑만 믹서기에 갈려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자전거가 흔한 유산소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해도 결국 우리는 보통의 사람인지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한국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일 텐데요. 예쁜 옷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과 그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건네는 어떤 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참 어렵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전혀 필요 없는데 굳이 신상 저지를 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 저지를 사고 싶은 마음 자체를 먹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꿀팁 하나 드리자면 제발 2월 상품을 노리세요. 작년 디자인 입는다고 해서 같이 타는 무리 중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새로 산 건지 원래 입던 건지 구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헬멧 쓰고 고글 쓰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은 내가 누군지 절대 몰라요. 물론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혹시나 내가 스타일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고 나는 꼭 패셔너블한 라이더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뱃살을 빼고요. 어깨를 넓히는 일이에요. 핏 좋은 사람은 10년 전 저지를 입어도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디자인 화려한 거 말고 무난한 거 고르셔가지고 관리만 잘하시면 3, 4년 정도는 거뜬히 입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옷 살 돈 아껴서 투어를 한 번 더 가시던가 아니면 그 돈 모아서 좋은 타이어에 한번 투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비 포비아인데요. 꽤나 많은 분들이 내가 자전거 만지면 고장날까봐 섣불리 못 건드리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일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정말 간단한 경정비 정도만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럼 그 경정비가 무엇이냐? 바로 타이어나 튜브 교체, 체인 세척, 바테이프 감기 딱 이 정도예요. 진짜 뭐 별거 없지 않아요? 이거 사실 차량 정비로 치면 워셔액 보충이랑 에어컨 필터 교체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유튜브 한번 보고 딱 10분 정도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안 해서 샵에 가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는 저도 알아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사소한 정비라 해도 샵에 들고 가서 맡겼거든요. 자전거 자체는 참 친숙한 물건인데 이걸 뜯어서 고치려고 보니까 부품들이 한없이 막 생소하기도 하고 또 정밀해서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자전거 막 부서질 것 같고 안 부서져도 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물론 다른 마음이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특히 타이어 교체할 때 말이죠. 이 타이어 레버 넣어서 타이어 딱 제껴 넣을 때 혹시나 내가 이거 비싼 돈 주고 산 카본 휠인데 내가 이거 부서뜨리면 어떡하지? 진짜 호달달 떨면서 제가 장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몇 번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닌 정비를 자전거 샵에 들고 가잖아요. 이제 전문가가 내 자전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직접 자전거를 정비할 때보다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해요. 물론 오랜 시간 자전거 정비를 전문적으로 해온 사장님이 만지시는 거니까 나보다 훨씬 잘하실 거라는 믿음과 내가 하면 1시간 걸릴 일을 10분이면 해내는 전문성, 거기다 비용을 지불하는 거긴 한데 솔직히 타이어 교체 같은 단순 작업을 막 15년 내공의 미케닉에게 맡기는 건 완전 오버스펙이에요. 집 앞 마트에 장 보러 가는데 페라리 끌고 가는 느낌인 거죠. 사실 걸어가도 되잖아요. 이게 사실 경정비가 공임이 막 엄청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하나하나 다 모아보잖아요. 은근히 지출이 크다니까요. 심지어 내가 좀 운이 없어서 펑크가 잘 나는 사람이라면 1년에 치킨 한 4-5마리 값은 진짜 우습게 나가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분해 정비라던가 구동계 업그레이드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는 전문가분들께 맡기더라도 내 생명과 직결된 기초 정비는 비용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무조건 직접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라이딩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자전거에서 제일 비싼 부품은 바로 엔진,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 어떤 투자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나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만큼 효율 좋고 가성비 쩌는 업그레이드는 없으니까요. 부디 장비병 잘 치료하셔서 소중한 통장 잔고 지키시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말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즐겁게 타는 게 진짜 승자입니다. 오늘 영상 보고 장바구니 비워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장비병 치료 완료 라고 꼭 적어두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바이 가이스.